찍어서 나갑니다. 그냥 금방 못해요. 어서 이거 하고 귀엽네 나왔어. 야, 기억나네. 너 스킬을 안 해야 임마. 지갑이 없어. 아이고야. 야 잠깐만. 맞아. 야 진짜 무슨 거 알았어. 그래도 하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더라. 자, 들어왔네. 어디 갔지? 다시 해야 되네. 먼저만 좀 하지 마. 네, 맞다. 시작합시다. 시작하자. 그러면 두 개만 더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이걸 갖다 쌤이 이제 그래프 그릴 거예요. 그래프 그릴 거야. 네. 네, 그래프의 세로축과 가로축을 잘 봅니다. 세로축은 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라는 K. 네, 가로축은 빛의 진동수 F. 이 식을 저 그래프로 바꿀 거예요. 됐냐? 네. 잠깐만. 자, 통찰력. 우리는 수학학원. 여기 세로축이네. 이제 Y축이 I. 여기가 가로축이네.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 네, 1차 함수. 이해됐음? 이해됐냐? 네, 기울기가 H인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W인 1차 함수. 기울기가 H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W 1차 함수. 옆에 누가 없지? 안 왔지 그치? 우진이 없다. 우진아 이거 어디 갔을까? 또 없는데? 아니야. 아까웠다. 빨리 오세요. 우진이가 우진 때문에 요 식을 바꿀 거야. 그래프로 바꿀 거야. 우진아. 네. 요 세로축은 K, 가로축은 F. 그래서 여기가 세로축 Y, 요 가로축 X. 그래서 이 식은 1차 함수로 바뀌어요. 그려줄게. 1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됐을까? 질문할게. 요 그래프 기울기 뭐게? 네. H. 이 H가 플랑크 상수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막스 플랑크 독일 과학자. 이제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자. 독일 과학의 아버지. 막스 플랑크고요. 이게 그 아인슈타인을 독일로 데리고 온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선배이자 스승. 그렇죠. 거의 뭐 영혼의 단짝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약간 아인슈타인의 선배인데 영감을 많이 준 선배. 그렇죠. 노벨상 먼저 받습니다. 플랑크 상수라고 해요. H. 되게 유명한 상수 값이야.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엄청 작은 값이에요. 저 값이. 나중에 좀 이따가 저게 작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줄게. 그거고요. 요게 진동수 F거든요. 그럼 이 말이네. 진동수가 여기 값보다 작으면 값이 음수. 전자 에너지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음수면 무슨 뜻이에요? 불가능하죠.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음수가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진동수가 이 값을 못 넘기면 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그렇지. 얘를 넘기면 방출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하게? FZ. 운동 진동수. 이해되냐? 그럼 여기가 Y절편이지? 뭐다 이거? 마이너스 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차 함수로 바꾼 거예요. 식이 되게 쉽고 그래프가 되게 쉬워요. 이해됐습니까? 됐냐?
그럼 내가 만약에 아까 전처럼 금속에다가 빨간색 빛을 비췄더니 전자가 못 나왔지. 왜 그랬을까?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은 빛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빨간 빛은 이 정도 있는 거예요. F1 전자가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근데 아까 파란색을 비추니까 전자가 나왔죠. 파란색 빛은 이제 넘긴 거예요. F2 이런 얘기인 거지. F2 이해됐어? 그러면 빛이 이 정도 에너지 가지고 튀어나와서 전자가 한 이 정도 나왔지. 여기가 PT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됐습니까? 네. 이제 물어볼 게 있는데 자 간다. 여기 아까 셀에 F2 빛을 비춰가지고 전자가 나가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좀 심오하게 여기 마이너스 W까지 잡았어요. 이거 진동수 다 했으면 F2 진동수 요 파란색의 길이가 뭐냐면 파란색 선의 길이가 뭐냐면 파란 선의 길이 잘 모르겠구나. 좀 더 그러면 다시 요 노란색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지? 그리고 요 빨간색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지? 이거 따져. 파란색은 뭐고 노란색은 뭐고 빨간색은 뭘까? 요 빨간색이 뭐지? 그렇지, 이게 운동에너지 값이지. 그렇지. 요 값이잖아. 빨간색 값. 빨간색 값은 요거네요. 2K. 노란색 값은 뭐예요? 요게 W 값이죠. 요게 W 값이네. 그러면 파란색에서 노란색을 빼면 빨간색이 나오네. 파란색 빼기 노란색이 빨간색이네. 파란색이 뭘까? 그렇지. 광자에너지 H. 왜냐면 기울기가 H인 그래프에서 가로로 F를 갔으니까 세로로 올라가는 요 정도가 H거든. 맞지? 1차 함수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파란 길이가 H예요. 이게 광자에너지. 광자에너지 이만큼에서 금속의 이함수 W만큼 빼고 나머지 차이를 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온다. 요 길이가 5라고 할까? 요게 3이라고 할까? 요거 얼마? 2다. 이 얘기인 거지. 알겠어? 광자에너지 5, 금속의 이함수 3, 차이값, 전자 최대 공유지 2. 5로 날아가고 3 빼먹고 2로 나온다. 알겠어? 그냥 되게 간단해요. 더하기 빼기 쉽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식을 좀 바꿔볼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확인하시죠. W하고 HF제로 같은 합쳐. 확인. 1참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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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거야. 이해되냐? 이해되냐? 그러니까 앞에 H 묶어내면 요거지. 따라서 F가 F0를 넘기면 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이 양수가 나오죠. 전자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비춰주는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으면 전자 운동 에너지가 음수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전자가 못 나온다 소리. 됐어? 네. 전자 방출 대응. 전자가 방출되지 못함. 이걸 의미하는 식. 됐습니까? W랑 HF제가 똑같다. 이거 이해하면 돼요. 됐어. 그래서 문턱 진동수의 희망상수 H를 곱해서 얻은 값을 금속의 이람수라고 해요. 금속의 이람수. 이람수를 넘기는 빛 에너지를 비춰야 전자가 나올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간 얘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거 한 발 더 나가서 요거는 학교 쌤의 취향 따라 합니다. 진도수 붙일게요. 학교 사람. 별거 아니야. 진동수는 파장분의 광속시. 넘겨볼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는 광속시. 파동의 속력 공식.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다. 이게 빛에서 우리가 빛의 지금 입자성을 다루지만 여전히 빛을 표현할 때는 파동성에서 배웠던 파장,
빛의 진동수라는 개념을 쓰게 돼요. 이해됐어요 이제? 그래서 빛의 파장 곱하기 고빛의 진동수를 곱하면 이게 빛의 생력이 나오지. 광속시가 나와요. 알겠어? 그래서 진동수를 꽂히면 돼요. 파장분의 C. 그러면 이 F0를 꽂히면 람다 제로분의 C가 나오죠. 람다 제로 뭐라고 하냐? 문턱 파장 또는 한계 파장. 이해됐냐? 그럼 다시 물어보자. 광전효과가 되려면 진동수 큰 빛을 비춰야 돼? 작은 빛을 비춰야 돼? 큰 빛. 오케이. 그럼 파장이 짧은 걸 비춰야 돼? 긴 걸 비춰야 돼? 짧은 거. 그렇지. 한계 파장보다 짧게. 알겠어? 문턱 진동수보단 크게. 진동수는 큰 거. 같은 말. 파장은 짧은 거. 이해됐어? 광속시는 일정하니까. 시는 일정하니까 파장이 길어질수록 진동수는 작아지잖아. 알겠지? 이제 마찬가지로 파장이 짧아질수록 진동수는 커지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진동수 큰 빛을 비춰라. 파장이 짧은 빛을 비춰라. 그래서 그러면 전자가 잘 튀어나온다. 이해됐습니까? 됐냐? 오케이, 통과. 됐어. 자, 그러면 하나 더. 이거 쉬워도 되죠? 이거 되죠? 만약에 선생님이 광전효과 실험을 하는데 금속의 종류를 바꾸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다른 금속을 쓰는 거야. 하나는 니켈, 하나는 칼슘, 하나는 철, 이런 식으로. 하나는 나트륨, 이런 식으로. 금속을 다르게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질까? 상상해볼까? 세로축, EK, 가로축, 보내주는 빛의 진동수 F. 금속 A 그래프, 그렇게 금속 A 그래프. 금속 B 그래프 그려볼게. 어떻게 될까? 기울기는 같아야 되지. 상수값이니까. 같은 기울기에 뭐가 다를 수 있을까? 금속이 바뀌면 달라질 만한 거. 그렇지. 금속이 전자를 구속하는 정도가 다르지. 어떤 금속은 전자를 세게 붙잡고 있고 어떤 금속은 전자를 약하게 붙잡을 수 있겠지. 금속마다 능력이 다르겠지. 그러니까 금속을 바꿨을 때 달라지는 값이 뭐냐? 금속의 이람수값. W가 뭐예요? 그래서 W가 좀 작은 금속이면 이 정도, W가 크다 그러면 이 정도. 그러면 이람수가 큰 게 얘야. 마이너스는 빼고 보는 거야. 이람수가 큰 게 얘야. 얘들아, 이람수가 크다? 금속이 전자를 구속하는 게 강하다. 그럼 구속이 강하면 전자가 나오기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문턱 진동수가 더 커져야 돼. 그러니까 빨간색은 이 정도의 진동수만 넘기면 전자가 방출될 수 있어. 근데 파란색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평행하는데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가 나의 문턱 진동수야. 이해됐냐 이제? 나는 더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금속 A, 금속 B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자주 냅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되냐? 이 정도의 빛을 비췄다. 이 사이가. 얘를 비췄더니 한 금속에서는 전자가 방출되더라. 다른 금속에서는 전자가 방출되지 않더라. 그게 무슨 말이다? 아, 요 진동수보다 문턱 진동수가 작은 금속이 전자가 나간다. 얘보다 문턱이 큰 애가 있다. 걔 전자가 못 나간다. 전자가 못 나가는 애가 이감수가 큰 거다. 이렇게 시험을 해봅니다. 이해됐어? 따라봤지? 이제 간단하지? 오케이, 더 통과. 됐어. 이것도 아시면 돼요. 금속을 다르게 만들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엄청 중요합니다. 투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자주 나오는 게 광자 에너지라는 개념과 빛의 세기라는 개념이 나와요. 빛의 세기. 이게 이제 어떤 차이일까라는 문제인데, 광자 에너지는 말 그대로 이거 말하는 거예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그러니까 빛의 알갱이 한 개, 빛 알갱이 한 개가 가는 에너지가 얼마냐는 뜻이에요. 빛 알갱이 한 개가 그렇지. 식이 뭘까? 광자 에너지 식이 뭘까? 잠깐만, H 곱하기 F. 오직 진동수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빛의 진동수만 같으면 모든 광자는 에너지가 동일하다.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약에 파란색 반색광을 붙였다. 반색광이면 진동수가 다 일정한 빛이에요. 그러면 이 빛 안에는 파란색 광자들이 있다. 이건 알갱이 한 개 한 개가 광자예요. 야 광자 왜요? 너 에너지 얼마나 갖고 있어? HF요. 야 옆에 광자 왜요? 너 에너지 얼마야? 저도 HF요. 야 옆에 왜요? 너 에너지 얼마야? HF요. 니들 전부 HF야? 네. 이해되냐? 광자 한 마리가 전부 다 HF인 거야. HF 이런 광자들의 흐름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빛을 입자로 취급하면 더 이상 파동이 아니고 이런 에너지가 균일한 광자들의 흐름. 알겠어? 광자 지나가는 속력은 광속. 광속시로 날아가는 에너지가 HF인 입자들의 흐름. 이걸 빛을 입자로 해석할 때 쓰는 관점이에요. 알겠어? 여기서 이제 빛의 세기가 있는데 빛의 세기는 뭐냐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도착하는 빛 에너지 양수. 좀 어려워.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빛 에너지의 양. 이게 빛의 세기예요. 또 스테판 밀서치에서 그 W 아니에요? 조금 걔를 방출하는 에너지라서 흑체가 방출하는 거고 이거는 도착하는 거고 조금 비슷한 듯 달라요. 단위 시간 단위 면적만 비슷하네요. 그렇지? 시그마 T 사승하는 거. 걔는 비슷한 건데 걔는 방출이 걔는 도착하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말은 좀 비슷하네요. 그럼 이때 빛의 세계는 선생님이 빛을 파동으로 보잖아요. 빛을 입자로 보잖아요. 이게 해석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빛의 세계를 우리가 인텐스라 해서 I라고 하거든요. 자, 파동에서 빛의 세계는 선생님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정확한 식은 못 배워도 된다. 비례한다. 뭐에 비례한다? 맞아, 이거야. 아파, 제곱으로 아파. 정말이야. 진폭이 클수록, 진동수 클수록 파도를 맞을 때 큰 파도가 아프다, 작은 파도가 아프다, 큰 파도가 아프다. 자주 맞는 게 아프다. 그치? 자주 큰 파도 맞으면 제곱으로 아프다. 아파, 제곱으로 아파. 약간 이렇게 억지로 외웠던 거죠. 여기 파동의 관점이에요. 이게 만약에 선생님이 진동수를 바꾸지 않고 빛의 세기를 크게 한다 그러면 파동의 관점에서 진폭이 커지는 거죠. 이해됐어? 진동수를 균일하게 하고 일정하게 하고 진동수를 바꾸지 않고 파동의 세기를 크게 한다라고 하면 진폭이 커지는 개념이에요. 알겠지? 근데 만약에 파동을 입자로 보잖아. 빛을 입자로 보잖아. 그럼 입자로 봤을 때 빛의 세기 I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내가 고2 내신반에서 늘 물어보고 이 대답이 안 나온 반이 없어요. 만약 너희가 안 내면 너희 반이 공부를 제일 못하는 반을 보시면 돼요. 역대급이라고. 역대급. 선생님이 장사생활 한 지가 지금 10몇 년이 됐는데 내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거든. 내 생이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 일단 15년 넘은 건 확실한 것 같고 내가 물리 수업을 한 지가 지금 20년 넘은 것 같거든. 20년 좀 된 것 같아. 20년 만에 처음. 이럴 수가 없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하브나이 그리고 I는 얘로 볼 수 있어요. N이 뭐게? 요거 뭐니? 그렇지. 광자 한 마리 에너지지. 광자 한 마리 에너지지. 광자 한 마리가 HF야. 만큼 곱하기 N하면 되는데 N이 뭘까? 맞아. 광자 개수야. 어떤?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 도달하고 있는 광자의 개수. 이해됐어 이제? HF가 몇 마리 와요? 한 마리 에너지 얼마야? HF요. 잠깐 기다려봐. 1초에 면적 1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계산돼야 돼. 알겠어? 1초 동안에 이 면적 1에 얼만큼의 에너지가 오는지를 보고 싶다고. 그러면 한 마리가 도착하면 HF도 딱 왔겠지.
2마리가 도착하면 HF 두 배 얻겠지. 10마리가 도착하면 HF 곱하기 10이겠지. 1000마리가 도착하면 HF 곱하기 1000이겠지. 그러니까 도착하는 광자 개수. 됐어? 이게 N은 광자 개수. 정확히 말하면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붙는데 그 말은 해도 되고 핵심적인 개념은 개수, 광자 개수. 그래서 빛을 파동으로 보면 진폭이 되지만 빛을 입자로 보면 개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세기를 바꾼다라고 할 때, 빛의 세기를 바꾼다고 할 때, 만약 빛의 진동수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빛의 세기를 크게 한다. 무슨 말? 도착하는 광자 개수가 많아지겠다. 이해됐어요? 이제 광자 개수가 두 개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쌤이 했던 그 신호가 똑같아요. 자, 다시 파란색 등 한 개 켰어. 1초에 광자 몇 개 날라가? 아까 우리 했잖아. 다시 파란색 등 하나 키면 1초에 광자 몇 개 날라가? 1000개. 그렇지. 그럼 맞고 몇 개 전자 튀어나가? 1000개. 왜? 1대1 충돌이니까. 알겠어? 그럼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 1000개의 광자가 날아가서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 1000개의 전자가 튀어나오고 그 1000개 전자 중 속력이 제일 빠른 건 5. 만약에 광자 2개 틀면 전등을 2개 틀면 파란색 빛 2개 틀면 광자 몇 개 날라가? 2000개. 맞고 나온 전자 몇 개야? 2000개. 그렇지. 개수가 딱 2개 틀린 거지. 이게 빛의 세기예요. 그러니까 빛의 세기하고 거의 유사한 말이 빛의 밝기예요. 그렇지. 전등 2개 키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등 하나 키면 어둡지. 2개 키면 밝지. 단위 시간에 면적에 도착하는 에너지가 2배 증가하니까 밝게 보이는 거니까. 눈에 들어오는 광자 개수가 2배 커지니까 밝게 보이는 거야. 근데 밝다와 빛의 세기는 거의 같은 게. 근데 빛의 세기를 크게 하면 다시 모르자 한다. 진동수는 그대로야. 빛의 세기가 2배야. 자, 빛의 세기 2배야. 광자 에너지가 2배다. Vx. 자, 잘 생각해야 돼. 빛의 세기 2배. 자, 진동수는 1점. 빛의 세기 2배. 그럼 광자 에너지가 2배이다. Vx. X. 왜? 광자 에너지는 뭘 돌려야 돼? 한 마리의 에너지. 광자 한 개 에너지. 광자 한 개 에너지는 영향받는 게 뭐다? 진동수. 그렇지. HF. 그러니까 내가 진동수를 바꾸지 않으면 광자 한 마리의 에너지는 늘 똑같은 거야. HF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게 광자 에너지 개념이야. 근데 빛의 세기란 말은 그런 게 얼마나 도착하고 있느냐. 알겠어? 그래서 빛을 입자로 볼 때 빛의 세기가 2배가 됐다. 광자 개수가 2배가 됐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쌤 물어보자. 보자. 자, 어떤 금속이 있었다. 어떤 금속이 있었다. 어떤 금속이 있었다. 어떤 금속. 이 함수가 W야. 여기다가 빛을 비춘다. 그래서 F. 다행히도 전자가 튀어나왔다. 그중에 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가 EK였다. 알겠지? 간다. 여기서 쌤이 빛의 세기를 2배로 할 거야. 그러면 세기가 2배가 되면 단 진동수는 일정하다. 세기 2배로 할 거다. 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된다. X. 이런 게 잘 돼야겠지. 이게 시험 문제야. 쉬워 할 수 있어. 어떤 금속이 있는데 빛의 세기를 2배로 한다. 그러면 튀어나오는 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됩니다. 그러면 답은 X. 다시 질문. 빛의 세기가 2배가 되면 광자 에너지는 2배가 된다. X. 이것도 X. 광자 에너지는 식이 뭐라고? 그렇지, 정확히 HF. F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지. 광자 에너지 그대로. 이해됐어? 날아가는 광자 한 마리 에너지 그대로. 그럼 빛의 세기가 2배가 됐으니까 뭐가 증가한 거? 날아가는 광자 개수가 증가하는 거. 광자 개수가 증가하니까 뭐가 많아지는 거? 전자 개수가 많아지는 거. 전자 개수는 많아지는데 전자 최대 속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2배 안 되지. 그대로 X. 이해됐어? 전자 수는 증가하냐? 네. 날아가는 광자 개수 증가하냐? 네. 광자 개수 2배. 맞고 나오는 전자 개수 2배. 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 그대로. 알겠어? 이게 구분되기 요거면 돼. 거의 다 하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이해됐냐? 됐냐 안 됐냐? 이해됐어?
됐어. 오케이 통과. 이렇게 하면 이거 문제 풀릴 거예요. 이거 이상으로 더 나가진 않아요. 물리학 원이. 근데 여기서 학교 쌤이 좀 이상하시면 한 발 더 나가요.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막 저지전화. 약간 이상한 얘기하면서 광전류 실험 이걸 하게 되는데 이거는 물리 2예요. 그래서 학교 쌤이 이거 수업을 하시면 나한테 신고. 나한테 신고. 나한테 신고하는 이유는 교육청에 신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학교 쌤이 여기서 멈췄다 그러면 기본 문제밖에 안 나와요. 알겠어? 이해됐어? 그렇지? 끝나. 됐어? 그러면 광전효과 이걸로 끝낼 거거든요. 우리 실제 생활에 이제 광전효과가 어떻게 이용되는 연습을 하려고 넘어갑시다. 요즘에는 이런 문제 하나씩 통해서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원리 이렇습니다. 빛 에너지를 입력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모든 행동을 광전효과로 봅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아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온다. 전자가 움직였다. 얘들아,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이 전류죠. 그러니까 빛을 받아가지고 전류가 생겼다. 그래? 빛을 받아가지고 전자가 이동했다. 빛을 받아가지고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적 신호가 생겼다. 전류가 흘렀다. 전류가 흐르면서 전구가 켜졌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광전효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광전효과 핵심 개념이 이거예요. 빛 에너지가 입력되고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는 모든 것들을 넓은 의미의 광전효과입니다. 그래서 광전효과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거 태양광 발전. 태양전지요. 있잖아, 빛 받으면 전기 생기는 거. 태양광 발전소 있잖아요. 그 시골에 가면은 그 시골집 지붕에다가 이렇게 시커먼 거 펜날 딱 해가지고 빛 받으면 전기 만드는 거 있잖아. 이게 광전효과예요. 알겠어? 이거 제가 물어볼 게 있어. 넓은 의미의 광전효과에 좁은 의미의 광전효과. 좁은 거랑 넓은 거 되게 구분해요. 금속에 빛을 비춰서 금속에 있는 전자를 빼냈다. 좁은 의미의 광전효과. 넓은 의미의 광전효과. 금속이 아니어도 된다. 빛을 비춰서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된다. 넓은 의미의 광전효과. 그럼 태양전지. 금속에다가 빛을 비춘 거기에 금속이 아닌 거에다 빛을 비춘 거기에 금속 아닌 거야. 맞아. 이거 반도체야. P형, N형 반도체. 마치 태양전지 반도체지. 그 PN적 반도체잖아. 반도체 금속 아니잖아. 이거 좁은 의미의 광전효과. 알겠어? 그 다음에 좁은 의미, 그러니까 넓은 의미 광전효과고, 좁은 의미 광전효과는 뭐냐면 광전만. 말 그대로 진짜 금속을 쓰는 거예요. 금속에다가 빛을 때려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 여기 광전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또 있네요. 그죠? 이거 말고 광다이오드. 기감쌤 설명했는데 옛날에 그 발광다이오드가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해서 설명했는데요. 발광다이오드는 전기를 입력하면 빛이 켜지는, 전구 켜지는 LED. 이거는 전기를 입력해서 전구처럼 빛이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한참 때리고 광다이오드. 광다이오드가 바로 광센서예요. 이것도 PN적합 다이오드입니다. 똑같아요. 빛 받아가지고 전기 생기는. 쌤이 이거 어딨냐면 그 TV 리모컨 센서. 리모컨 눌렀을 때 TV 작동하게 하는 센서가 광다이오드예요. 빛 신호가 들어오면 걔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 이런 것. 그 다음에 이거 따라주세요. 광합성. 광합성은 식물이잖아. 식물인데도 이거 빛을 받아가지고 전자를 이온화시키고 들뜨게 해가지고 이제 막 포도당 합성하는 과정을 만들거든요. 이 과정도 넓은 의미의 광전효과예요. 이거 가끔 틀려요. 광합성이요? 생물 시간도 아니고 왜 광합성이 광전효과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빛 에너지. 그렇지. 그러니까 핵심은 이건 거야. 인풋이 뭐냐 이거야. 인풋이 빛 에너지. 인풋으로 전자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전부 광전효과예요. 그래서 옛날에 광전효과가 초창기에 지금은 더 활발하게 이용되는데 초창기에 문제가 나올 때 뭐가 나왔었냐면 그거 나왔어요. 그 도로 가로등. 혹시 아버님 직업 중에 고속도로 가로등 관리원
연봉 되게 좋은데 혹시 없냐? 저희 아버지가 그거예요. 그 저기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 그 가로등 키고 끄는 사람. 그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 가로등 안 키면 사고 날 거 아니야. 1년 내내 일이야. 누가 끄냐 누가 끄냐. 자동으로 끼고 끄냐? 자동입니다. 자동. 자동입니다. 그 끄는 시간 켜는 시간 정해진 거 아닙니다. 알람을 하는 게 아니고요. 광조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가 뜨지, 빛이 들어오지. 그러면 금속을 갖다 대. 그럼 쫙 빛이 와가지고 금속을 때리잖아. 전자가 방출돼. 그럼 그 신호를 인식해서 야 지금 빛 꽤 들어와. 전부 꺼버려. 이렇게 하고요. 해가 딱 졌어. 그럼 빛이 안 들어오잖아. 광조효과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금속의 전자가 안 켜나오지. 그러면 지금 해가 없나봐. 전부 켜. 그러니까 전부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는 거지. 이거 광조효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데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아파트 공동 현관 현관문 작동하는 거 그것도 광조효과. 그러니까 이게 현관문 딱 그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보면 내가 앞에 딱 서는 순간 이렇게 현관문 자동 열리잖아. 그 위에 광센서가 달려 있어요. 거기서 이게 빛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빛이 나와서 만약 선생님이었으면 빛이 바닥을 때리겠죠. 바닥에서 반사된 녀석이 너무 약해서 센서에 잡히진 않아요. 근데 무시하다가 내가 딱 들어가면 빛이 쌤을 때리겠지, 반사가 되겠지. 그게 광센서에 들어가. 광전효과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전기가 딱 생겨가지고 문이 딱 열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키 조그마한 꼬맹이들은 못 열어요. 키가 작아서 그래. 그래서 앞에서 뭐 점프하면 돼, 점프. 안 써가지고 점프하면 이제 반사되게 돼 있을 거 아니야. 문을 열 수 있고. 이게 그냥 이제 그것도 광전효과. 그냥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도난 방지기. 요즘 잘 없는데 옛날에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았어요. 그 도둑들이 그 보석 같은 거 훔쳐가는 영화. 어떤 보석이 막 이렇게 딱 어떤 박물관에 이렇게 딱 전시가 돼 있거든. 근데 그게 이제 전시할 때는 옆에 경비원들 서 있잖아요. 전시가 밤이야. 도둑이가 훔쳐갈 거 아니야. 보면 이제 딱 들어가서 보면 이제 레이저 같은 게 이렇게 쫙 빛이 나가지. 거기 이제 들어가서 레이저 딱 건드리면 타 죽는 게 아니고 갑자기 공포가 막 울리잖아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적외선 같은 거예요. 자외선 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레이저 같은 게 쭉 쏘고 있는데 평상시 도둑이 없을 때는 그 레이저 끝에 금속이 달려 있어. 레이저가 딱 쏴가지고 금속의 전자를 튕어내는 거지. 광전효과 일어나. 그럼 전기가 흐르겠지 이제. 그러면은 이게 안전한 상태야. 도둑이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딱 침입하면 빛을 딱 몸으로 가리잖아요. 광전효과가 안 일어나. 전류가 안 생길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신호가 된 거야. 그때부터 이제 누가 침입했네 하면서 수조가 쫙 내려오고 경보 울리고 이제 작동하게 하는 거지. 이게 광전효과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요즘에는 이게 좀 구식이라 잘 안 나오고 대충 원리는 알겠지. 그렇지? 인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책에 보면 거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 CCD 찾으세요. 이게 거기 두 번째 장에 나와요. CCD. 이거는 좀 암기가 좀 들어가거든요. 좀 자세한 얘기 들어가는데 그냥 좀 가볍게 하시죠. CCD가 뭐냐? 네. 전자 결합 소자라고 부르거든요. 전자 결합 소자인데 그런 멋진 말은 별로 필요 없고 이게 어디 쓰는 거냐면 디지털 카메라에서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카로 사진을 찍으시면 요즘 디카라는 게 있나? 근데 이거 그냥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의 어떤 그 장면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 전자를 하잖아요. 그 저장하는 방식이 저 CCD예요. 저거 광전효과입니다. 그래서 빛을 딱 들어오게 하면 거기 중간에 거기 막 이게 어떻게 설명해주지? 너희 그 빨쪽파 3개 있으면 모든 색을 연출할 수 있는 거 들어봤어? 그래서 RGB 그래서 이게 빛의 3원색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필터, 초록색 필터, 파란색 필터를 두고 빛이 딱 들어오면 빨간 필터로 얼마나 통과하느냐, 뭐 초록색으로 얼마나 통과하느냐, 파란색으로 얼마나 통과하느냐 있겠죠. 그 뒤에 광전효과가 일어나게 밑에다가 이제 그 광센서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얼마, 초록색 얼마, 파란색 얼마 들어옴에 따라서 광전효과가 일어나고 전자가 들뜨고 그 전자가 들뜬 약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전류로 바꾸는 거예요. 전자가 많이 들떴다, 빛이 강하다. 전자가 조금 들떴다, 빛이 약하다. 그래서 이게 화소별로 화소 들어봤어? 픽셀 화소? 그 화소별로 여기는 빨간색 빛 얼마, 초록색 빛 얼마, 파란색 얼마가 들어와.
이 신호 딱 저장을 해. 그래서 모든 픽셀마다 저장 딱 한 상태에서 나중에 걔를 딱 화면을 딱 치면 저장된 정보를 다 바꿔주는 거지. 얘는 빨간색 얼마, 초록색 얼마, 파란색 얼마. 그걸 순식간에 딱 띄워가지고 화면에 딱 띄우는 거예요. 그게 CCD 장치. 그러니까 CCD가 사람의 눈과 똑같다 보시면 되고, 이거 아마 자세히 안 하실 거예요. 책 읽어보시고 그냥 광 다이오드를 쓴다. 빛의 세기를 측정한다. 그래서 빨초파 세기 필터를 써가지고 빨간색 빛, 초록색 빛, 파란 빛의 세기를 잰다. 얘들아, 빛의 세기를 잰대. 빛의 세기를 재려면 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중요한 거야? 나오는 전자의 개수가 중요한 거야? 개수가 중요하겠지? 전자가 많이 나온다, 전류가 많이 생긴다. 전자가 조금 나온다, 전류가 조금 생긴다. 알겠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이거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통과! 여러분 강조가 끝! 다 했다. 넘어가시고, 자, 마지막 물질의 중성.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제 물질 형성에서 이제 우리가 물질파를 배워야 돼요. 이거 공부할 때 이제 중요하게 배운 과학자가 바로 프랑스 물리학자 드브로이입니다. 드브로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드브로이의 물질파 예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초반에 좀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좀 필기하시고 알겠지? 이것도 설명을 좀 쉽게. 드브로이가 누구냐면 그 프랑스의 물리학자인데 출신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왕자예요.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이 사람의 논문이 드브로이가 예상했던 논문이거든요. 물질파 예상 논문인데, 저 논문이 어떤 논문이냐면, 저 논문이 통과하면 이 사람이 대학 교수가 돼요. 논문 통과 못하면 교수가 안 되는 거지. 교수 임용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교수가 될까 말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논문이야. 물리학과 교수야. 그러니까 논문 심사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드브로이가 저 논문을 내요. 그 논문 주제가 뭐냐? 이거야. 빛의 이중성이 나온 거예요. 빛의 이중성.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우리 봤죠? 광전효과를 설명할 때 파동성으로 설명이 안 됐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광전효과를 아인슈타인이 빛의 입자성으로 깔끔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계가 난리가 났어요. 야, 빛이 파동 아니었냐? 파동인 줄 알았어. 왜? 간섭하잖아. 회전하잖아. 근데 뭐다? 파동성으로 설명이 안 된 거야. 광전효과가. 근데 광전효과를 아인슈타인이 EK는 HF 빼기 W라는 식으로 깔끔하게 설명하거든요. 이게 빛의 입자성을 지지하는 거예요. 광자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광자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게 프랑크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가 만든 식이 HF야. 근데 아인슈타인 업적은 그 식이 맞다. 그 식이 맞다를 증명하는 거야. 그 식이 처음 탄생한 거는 플랑크예요. 근데 플랑크는 자신이 HF라는 식을 만들어 놓고서 뭐라 설명하느냐? 이 식을 만드는 순간 빛을 입자처럼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왜냐? 빛이 파동을 믿었거든요. 플랑크가. 그래서 자신이 만든 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식을 폄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식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식이 좀 이상해. 이 식은 물리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거고 수학적 기교에 가까워. 약간 이렇게 자꾸 식을 좀 뭐랄까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놔놓고 약간 뭐라 해야 되냐, 약간 버리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책임을 안 지는 약간 나쁜 아빠? 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사생아가 된 느낌이에요. 진짜 식 자체를 약간 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동생이 아인슈타인이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형 그러면 안 돼. 이거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에 형이 파는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입자라는 게 맞을 수도 몰라라고 해가지고 광전효과 설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전효과라는 게 아인슈타인이 개발한 실험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물리학자들이 다 알고 있던 실험이야. 근데 광전효과가 설명을 아무도 못했던 거야. 당신 물리학자죠? 네. 광전효과 알아요? 알죠. 광전효과 빛의 파동으로 설명 안 된다면서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야, 빛은 파동이 맞다. 맞는데 빛이 파동이 맞다라고 했지 입자가 아니라고 한 적은 없지 않냐.
그럼 다른 과학자들은 저 병신인가? 파동하고 입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파동이 맞으면 입자는 아닌 거지. 이런 관점이 대부분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아니다. 파동이 맞다라고 했지 입자가 아니라고 한 적도 없다. 그래서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약간 좀 독창적인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편견을 좀 거부하는 좀 습성이 약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자일 수도 있지 않냐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광조효과를 입자성으로 설명해버린 거야. 이게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우리 학교가.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이 붙습니다. 논쟁이 많이 붙고 입자성과 파동성의 개념이 원래는 양분돼 있던 거거든요. 입자면 입자지 파동은 아니다. 파동이면 파동이지 입자는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니다.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 이게 가능한 거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는 게 이중성 개념이에요. 이해되냐? 다시 묻자. 선생님 입자야 파동이야? 입자지. 나 파동일 수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빛은 입자야 파동이야. 둘 다지. 그거 이제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맞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빛을 입자처럼 인식하기 시작하면 파동으로 안 보여야 돼. 근데 빛을 파동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입자로는 안 보이는 거야.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 둘 다 있는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거야. 하나를 보면 다른 한 개가 안 보이고 다른 한 개를 보면 다른 한 개가 안 보이는 거야. 이런 관점입니다. 이게 이중성의 좀 일반적인 생각?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여기까지? 이게 힘들면 내가 쓰는 비유가 이건데 그 지킬 앤 하이드. 지킬 박사가 약 먹으면 하이드가 되잖아요. 배울로 변신하잖아. 헐크의 모델이 된 거지. 이게 소설이거든 원래. 프랑스 소설이거든. 지킬 박사가 있어. 이 박사가 약물 딱 먹으면 기억을 잃고 하이드 괴물로 변신해서 밤마다 사람들 죽이고 다녀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영화야. 이상한 소설이야. 그러니까 살인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낮에 되면 기억을 잃어요. 이게 멀쩡한 지킬 박사인 거지. 존경받는 박사야. 근데 밤마다 괴물로 변신해. 약간 그런 애. 근데 그러면 물어보자. 그 사람은 지킬이야 하이드야? 둘 다지. 근데 지킬일 때 하이드가 아닌 거지. 하이드일 때 지킬이 아닌 거지. 그 사람은 지킬이야 하이드야. 둘 다지.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걔를 지킬로 볼 때는 하이드가 아니고요. 걔를 하이드로 볼 때는 지킬이 아닌 거지. 약간 그렇게 보면 좀 쉽죠. 그래서 빛은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데 하나로만 보인다. 이게 빛의 이중성 개념이에요. 좀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래서 이게 빛의 이중성 개념이 잡힌 상태였어. 그 상태에서 이 드브로이가 어떤 논문을 쓰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개념을 확장합니다. 과감하게 확장해서 세상의 모두가 그런다. 그러니까 빛만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무슨 말로 하느냐? 물질도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이 드브로이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게? 물질이 이중적이래. 선생님 물질이지. 선생님 입자야 파동이야. 입자지. 드브로이가 뭐라 한다? 제 파동일 수도 있다. 이해되냐? 입자가 아니라 파동일 수도 있다. 이해되냐? 그게 물질파예요. 물질이 갖는 파동성. 물질파. 이거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증명한 적도 없고 예상하는 논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심사한 거야.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되게 곤혹을 치릅니다. 증명이 안 됐잖아. 내 생각이 너무 강력해. 흐름은 맞는데 이게 맞다라는 보장도 없고 이걸 논문을 낸 거야. 근데 이 논문을 심사를 해야 돼. 통과하면 교수가 돼야 돼. 떨어뜨리잖아 교수가 안 돼.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얘가 왕자야.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어. 이게 왕족인 거야. 이게 왕족만 아니면 떨어뜨릴 수 있어. 사실 그렇게 진짜 심사위원들이 얘가 왕족만 아니잖아. 그냥 무조건 탈락이래. 무슨 이상한 황당한 논문을 내고 지랄이야? 더 탈락. 넌안 돼, 임마 교수 안 돼. 이게 끝인데 왕족인 거야. 얘를 떨어뜨리면 이제 불려갈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너 일로 와봐. 혹시 우리 아들 떨어뜨렸니? 네. 그 새끼 너 뭐야? 이게 두려웠대 사실. 그래서 이 논문을 당대 최고 물리학자한테 보내서 약간 먼저 검수를 받는데요. 그 누구한테 보냈느냐? 이게 아인슈타인. 보내가지고 이제 편지를 기다려. 답변을 기다려. 답변을 보겠지. 예상한 이거야. 이 논문은 너무 과격하다. 너무 과하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부정적 답변의 편지가 돌아오면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그 권위에 기대 가지고 탈락. 이걸 목적으로 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답변이 왔어. 뭐라 하느냐? 우리가 드디어 기다린 논문이 나왔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린 논문이 나왔다. 이게 논문이 극찬돼요, 극찬.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과 완전 다르게 아인슈타인이
논문에 박수를 쳐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이게 증명된 게 아니야. 증명이 아니라 예상인 거야. 예상만 한 논문이 이게 아인슈타인한테 이제 이 극찬을 받으니까 이걸 갖다가 그래 저게 맞는 거야. 그래서 저걸 내가 증명하겠어라는 사람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컷에서 이제 그 노벨 물리학상 탄 사람들이 저걸 증명하고 나섭니다. 증명이 돼버려. 증명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물질판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게 양자역학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까지 배워요. 그래서 증명됐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냥 조금 흐름 알겠어? 요까지. 그러면 쌤이 요거 예상 10만 하나 정도 나갈 테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식 중요합니다. 식 중요합니다. 갑니다. 네, 요게 예상식이에요. 이거 양자역학에 진짜 중요한 식이야. 람다는 mv분의 h. 람다는 mv분의 h. h는 뭐야? 그렇지. 이제 아까 했던 똑같아. 막스 플랑크가 만든 상수파. 이거 세상. 얼마나 중요한지 갑자기 외우겠니? 다 몰라도 되는데 무지하게 작다. 너희가 아는 상수 중에 제일 작다. 만류의 상수 안 돼. 특단. 플롱 상수는 엄청 큰 수고. 무지하게 작다. 요거는 파장이죠. 그거 뭐야? MV? 맞아. P가 뭔데? 1번 소비 전력, 2번 일률, P 뭐니? P 압력, 운동량, 그렇지. 이게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운동량분의 H가 물질판에 파장을 든다라는 상식. 식 중요하게 외우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쉬었다 합시다. 59 시작.